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환단고기의 구성에는 삼성기 상하의 안암로 원동중, 그리고 단군세기 이암, 그리고 북부여기 범장, 태백일사의 이맥 선생이 이 5분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를 하고 운초계연 선생이 편절을 하고 이유립 선생이 전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8분이 이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홍범도 오동진 장군의 사제를 털어서 이 30권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이 계신데요. 사실 환단고기 위소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0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소론이 등장하기까지의 어떤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 위소론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제 식민사학에서부터 비롯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소론들은 환단고기를 비판하는 더욱 본질적인 이유는 식민사학이 붕괴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사군 한반도설만 바탕으로 해서 쓴 논문이 1000편이 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어떤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들의 영달과 직결된 식민사학의 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매도하고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어떤 인물은 이병도, 이기백, 노태돈, 송호정 이런 교수들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5세대라고 할까요? 젊은 역사학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에 조선사 편수에서 부역했던 이병도 선생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사 35권이 이렇게 일본어로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병도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병도가 딱히 어떤 친일 행위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정부 주도로 편찬한 조선사 편찬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나무위키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친일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런 학도 출진을 독려하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매일신보에. 학도 출진의 대명을 받들고 특별 지원병으로서 제국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광영의 길이 열리는 것은 반도학도로서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을 것이다. 반도의 학도,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반도의 여성들은 이것을 계기로 더욱 상무적인 교양에 힘써 군국의 어머니로서 손색 없는 총후 여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도병으로 나갈 것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병도와 함께 이제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하는 촉탁 수사관보의 수사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에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일제시대에는 제국대학을 신설했습니다. 9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8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웠죠. 게이조 제국대학이라고 해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의 전신이 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는데 광복 다음 날 이 제국대학 출신들,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있는 제국대학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조선학술원이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술 부분을 이끌어 가는데 총 42명의 상임위원이 있었고 제국대학 출신이 34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철학부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가 조선학술원의 역사철학부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바로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학술을 장악을 하는데 역사철학부 대표가 바로 이병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병도의 행적은 진단학회 이사장으로 1954년에 복귀하고 서울대 대학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에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60년에 문교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역사학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경성제국대학이 있습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일본의 교수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있었습니다. 1932년에 이마니 시류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35권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성 제국대학에 남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광복이 되고 나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일본으로 밀려났는데 이 사람이 1949년에 임나 일본부에 관한 그런 책을 쓰면서 아직 그 이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저서 임나 흥망사에는 일본의 한반도 영해는 그 자체로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어떻게 되냐면 경성제국대학에 있었던 일본인 교수들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950년 6.25가 지나고 나서 1950년 10월에 조선학회를 일본인 교수들이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매회 이 조선학회의 어떤 그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61년이 되니까 12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한일이 수교가 없었잖아요. 수교는 1965년에 있었는데 61년에 이때 조선학회에서 10명의 한국학자를 일본으로 이렇게 초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였습니다. 제국대학의 조센증이라는 책을 보면 그때 당시에 61년에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조선학회의 자장이었던 다카시 도루는 이 10명의 한국 학자들을 마치 고향 사람 만나듯이 기뻐하는 내색으로 반겨주었으며 한국의 학자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반가운 인사와 기쁜 표정으로서 얼싸안았다. 이 표현은 누가 썼냐면 이병도가 썼습니다. 이병도가 그때 사상계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다가 이번 12회 회의의 보고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반가운 인사와 기쁜 표정으로 서로 얼싸안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본에 옛날에 있었던 그 지도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겠죠. 이런 교류가 이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1962년에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 63년에 김석형의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돈의 분국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조선 총독부 역사관의 두 축인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 일본보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학회와 교류를 하면서 바로 이제 친일 식민사학을 그대로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용섭 교수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교육을 할 때 자신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민족주의 역사학인가 실증 역사학인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년의 교수가 내방을 하게 됐다. 김올령 교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스에마스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하고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일본 학자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모습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올령 교수는 바로 원삼국을 제창한 사람입니다. 원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원시삼국이죠. AD 300년까지는 삼국이 어떤 그 국가의 형태를 지니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시 삼국이었다는 이 삼국론을 처음에 1972년에 일본에서 펴내게 됩니다. 한국 고고학 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어로 먼저 펴낸 다음에 일본에 먼저 보고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73년에 다음 해에 한국어판을 출판을 하면서 이 원삼국론을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한 50년이 됐잖아요. 50년 동안 지금 원삼국이라는 이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 박물관에 보면 한국사 연표에 고조선이 없을 뿐더러 그 아래쪽에 보면 프로토 트리 킹덤이라고 해가지고 원삼국론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병도에서 이기백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병도와 이기백의 공통점은 바로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겁니다. 이기백은 일제강점기 말에 와세다 대학 사학과에 재학하던 중에 일본군에 징집돼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서울대학교의 사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냐면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면 1963년부터 1985년까지 서강대 사학과 교수로서 서강사학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기백은 1988년에 한국사 시민강자라고 하는 역사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사 잡지를 창간한 게 된 것이 뭐냐면 어떤 자신들의 역사학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때입니다. 88 올림픽이 있고 단군에 관한 어떤 회복, 역사 광복에 관한 그런 국민들의 욕구가 있었던 그때에
고조선사 특집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잡지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류 고대사학회가 학문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상태 선생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기백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강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5년까지 이기백 선생이 있었는데 그때 8호 학번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환단고기 위소론자의 대표 주자인 초록불 이문영입니다. 이문영이 8호 학번으로 서강대 사학과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싹을 틔워서 이제 위소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사역사학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노태돈 교수는 환단고기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뿌리 상고사를 복원하는 데는 자료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단고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을 통해서 상고사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1911년 초간본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 미리 이렇게 선수 쳐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2020년에도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20세기 초에 나온 것이다. 한핏줄, 한결의,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도 불과 20세기 초에 나왔다. 4,000년 역사, 삼천리 강토, 2천만 동포라고 하는 것은 선동구어였다. 마치 일본인 학자가 일본인 우익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은 없었다라는 것을 2020년에도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박창범 라데일 교수가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요. 바로 단군조선 시대의 천문 현상 기록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위서로 지금 환단고기가 좀 많이 이렇게 몰리고 있었을 때 1993년에 이 책을 쓰므로 해가지고 무진 50년 오성취루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일정 정도는 환단고기 우리 역사에 심폐소생술을 가한 것이 바로 이 논문이었다라고도 이제 얘기가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환단고기 열풍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때 1999년에 환단고기 열풍이라고 하는 역사 스페셜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최근에 2020년에 올라왔잖아요. 새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도 한 62만 정도 이렇게 조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환단고기에 대해서 의혹이라도 품고 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태도는 송호정을 석사 때부터 지도해서 부여사를 연구하고 싶었던 송호정을 격려해서 고조선사를 연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1999년 고조선 국가 형성 과정이라는 박사 논문을 써서 송호정은 항상 자신이 최초 박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죠. 99년 거의 2000년이 되도록 고조선 박사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한 역사학계는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나와서도 단군은 신하다. 그리고 단군조선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요하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만조선이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전성기다라고 하면서 거의 위만조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조선 2000년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있어서 단군을 신하와 허구로 만들어버리면 중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위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200년의 역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중국은 이제 1983년 80년대 초부터 해서 사실은 동북공정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2002년에서 2007년에 동북공정을 실시하게 되고 우리가 또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국사교과서에는 이거 하나 고쳤죠. 건국하였다고 한다.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라고 하는 남의 얘기하던 것을 건국하였다라고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8종이 되면서 다시 건국하였다고 한다로 회귀한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서 2009년에 고조선 시를 개설하게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고조선 실이 없다가 고조선 실이 나왔는데 속을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도 보면 고조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한사군을 얘기하는 그런 한사군 시를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사군의 위치를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에 비정을 해놓고 420년간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지금 박물관에서도 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2012년 6월에 환단고기 역주본이 출간됨으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사실은 모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강단 주류학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수많은 환단고기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도 힘입어서 이런 식민사관에 관한 책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시기가 바로 2010년을 전후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책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덕일 소장이 우리 안의 식민사관을 2014년에 냈는데 이 책을 낼 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김영구 교수가 소송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역사전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그러면서 2016년에 미사협이 발대를 하게 되고요. 거꾸로 2015년부터 무엇을 했냐면은 위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콜로퀴움을 경희대에서 하게 되죠. 조인성 교수 밑에서 젊은 사학도들이 여기서 위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식민사관 비판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역사 비평의 2016년 여름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기백 선생의 시민 강좌처럼 이런 잡지를 이용해서 우리 학계를 사이비 역사학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래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때 동시에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완성시키는 2016년 6월에 동북고대 민족 역사 편년 총소라는 걸 만들어서 고구려, 부여, 백제까지도 자신들의 역사로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편찬되고 하는 어떤 동북공정의 과정과 맞물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진핑이 2017년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에 유사 역사,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학도들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책을 만들고, 그리고 초록불 이문영은 그 뒤에서 유사 역사학이라는 책을 만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환단고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책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뭐 팟캐스트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주류 강단사학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야 같은 경우 임나 1본부 서울의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경량은 일본 학자의 해석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바로 광개토 대왕 비문을 해석을 하고 있죠. 옛날 뭐 노태돈도 같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학을 비판하는데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이 기경량. 그래서 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 봤었던 EBS 영상에서도 쇼비니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목적인 애국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사, 철종, 인문학의 모든 왜곡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왜곡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모든 문학의 역사, 뭐 종교의 역사, 모든 걸 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호정은 점재현 신사비는 조작이 아니다. 낙랑군 점재현이잖아요. 점재현 신사비는 조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일부러 조작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일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 서해의 역사, 서해의 역사가 있잖아요. 금성문의 역사. 뭐 이런 역사의 맨 처음에 점재현 신사비가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이제 개편하기 전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 역사의 맨 처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점재현 신사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철학계에서도 그걸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철학 통편을 갖다가 해석을 하신 김성환 군산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철학계에 편향되고 근본적인 빈곤한 연구 풍토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철학이 실제로 다양한 사상을 다루지만 후대 학자들은 전공주의의 장벽에 가로막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강단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강단 철학이 시작된 경성제국대학에서는 국학담론이 허용되지 않았다. 뭐 서양 철학만 가져온 거예요. 이런 학풍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 전병훈 선생을 등한시한 학계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도올 김용욱 선생도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칸트를 공부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칸트를 공부하느라고 수만 명이 유학을 가서 에너지 다 뺏기고, 그 사람들이 언제 무슨 시간에 동학을 알고 강인순을 알겠어요? 김일부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니 점점 멸시하고 우리의 모든 지성인들이 우리 문화를 전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동 교수는요, 우리들에게는 고유한 사상이 없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학은 중국 것이고 불교는 인도 것이므로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는 무속 정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내리는 판단들입니다. 이렇게 모르게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역사학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불교가 들어왔다, 언제 들어왔다, 뭐 이제 유교가 언제 들어왔다, 도교는 언제 수입됐다, 모든 것이 모든 어떤 정신문화가 다 수입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 말씀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환단곡에 담긴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심오하고 뛰어난 철학과 사상을 접하고는 전율을 느낀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단한 철학과 사상을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는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죄를 지은 듯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옥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요즘 와서 피눈물 나는 반성을 하고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나 나는 기초를 잘 닦았으니 지금부터 전향만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진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모르고 주역을 모르고 우리 전통 철학을 모르고 전통 문화의 언어 기초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